자, 이번 시간에는 제목 보시는 것처럼 상가 재건축을 위한 과단 총회에서 전체의 70%만 찬성 동의를 받고, 이 재건축 총회에서 말입니다. 나머지 10%는 나중에 서면 결의로 추가로 받아도 되는 것일까요? 이 재건축에 대한 정족수가, 이 재건축 진행할 수 있는 정족수가 전체의 80%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총회에서는 정족수가 미달됐어요. 70%밖에 못 받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끝나고 나서 나머지 10% 정도는 서면 결의로 추가해도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신 거예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직접 주신 질문을 한번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경기도 안산에 있는 오래된 상가의 관리단 회장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최근에 저희 상가가 너무 오래되어서 재건축을 하기 위해 관리단 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관리단 총회에서 전체의 70% 정도의 재건축 찬성 결의를 얻었지만 나머지 10% 정도는 참석률 저조로 인해서 받지 못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부결된 거죠. 이게 가결된 건 아니잖아요. 하여튼 부결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머지 10%는 추가로 서면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이것이 가능할까요? 유효한 재건축 결의가 되는 것일까요?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미 부결은 됐지만 이 부결된 총회라 하더라도 70%는 찬성했고 나머지 10%를 서면 결의로 채워 넣을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질문을 주신 거예요. 자, 이런 질문이 사실은 실제 실무에서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총회 여는 것도 어렵고, 만약에 자칫 총회를 열었다가 부결돼 버리면 다시 이걸 받는다는 것, 다시 재건축 동의 받는다는 것, 이거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총회를 열었다 하더라도 부결되면 나머지 10%를 추가해서 이걸 채워 넣으려 하는 그런 유혹을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하는 게 안 되겠느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제가 여러 분 만나뵀어요. 자, 관련해서 판례도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법부터 보실게요. 자, 상가 재건축이잖아요. 사안에서는 이런 상가 재건축은 집합건물법, 즉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하는 법률, 여기에 적용을 받습니다.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이런 상가 재건축은 보시는 것처럼 집합건물법에 적용을 받는 것이고, 제47조에 재건축 결의가 있어요. 자, 이런 재건축 결의에서 1항은 재건축 결의의 요건을 말하는 것이고, 2항 보실게요. 2항은 이러한 재건축 결의의 정족수예요. 이런 재건축 결의가 유효하게 되려면 구분 소유자 5분의 4 이상, 저희 구분 소유자이기 때문에 머릿수입니다. 구분 소유자 5분의 4 이상과, 그리고 밋이에요. 밋. 엔드입니다. 밋, 의결권, 요거 기본적으로는 지분이에요. 이런 지분의 5분의 4 이상, 이런 의결권과 이런 지분의 5분의 4 이상에 찬성해야만, 이 밋입니다. 머릿수와 지분이 모두 충족되어야만, 즉 80% 이상 되어야만 이런 재건축 결의가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재건축 결의는 기본적으로 과단 집회에서 결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과단 집회에 결의를 했는데 5분의 4 이상이 안 되면 이 결의가 안 된 거예요. 이게 부결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다음 보실게요. 그런데 이렇게 의결 방법이 있는데요. 이 의견 방법은 과단 집회를 여는 경우가 하나 있고요. 그래서 과단 집회, 이런 관련 집회를 개최하는 경우가 하나 있고, 관련 집회를 안 열고요, 서면으로 결의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서면 결의, 이런 서면 결의가 있는데요. 보십시오. 관련 집회를 열어서 방금 보셨죠? 구분 소유자와 의결권으로 의결하는 것이고, 관련 집회 결의가 있는데, 다만 이런 재건축 결의는 보시는 것처럼 과반수가 아니라 5분의 4 이상이잖아요. 그죠? 이런 5분의 4 이상인데, 자, 잘 보세요. 41조. 서면에 의한 결의란 것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집회 결의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집회 결의를 대신해서, 보시는 것처럼 집회 결의를 대신해서 서면 결의로도 할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서면으로 결의하면 이렇게 관련 집회에서 결의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서면 결의로 관련 집회 결의를 대신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해놓고 있는 것이에요. 다만 서면결의 정족수는 좀 더 까다로워요. 보시는 것처럼 서면결의 정족수는 구분 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그리고 의결권, 지분이죠. 기본적으로 5분의 4 이상이 찬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하실 거예요. 어차피 재건축 결의를 위한 과연 집회의 결의도 5분의 4 이상이고, 보시는 것처럼 서면 결의도 5분의 4 이상이니까 사실은 동일한 거다, 이렇게 보실 수 있잖아요. 동일하기 때문에 굳이 집회 결의 열지 않고 서면 결의로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서면 결의만으로도 재건축 결의를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판례가 이걸 인정해요. 즉, 관련 집회 재건축 결의의 정족수하고 서면 결의의 정족수가 동일하기 때문에 굳이 관련 집회를 열지 않고 서면 결의로 재건축 결의를 받아버릴 수도 있단 말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 장점이 있어요. 즉, 관련 집회 결의 같은 경우는 자칫 잘못하면 부결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서면 결의는요, 서면 결의에 대해서는 판례가 80% 받을 때까지 시간이 좀 걸려도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현장에서는 이런 재건축 결의를 받기 위한 그 기간이, 서면 결의 받는 기간이 1년이 넘은 경우에도 유효하다 본 사례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서면 결의로 재건축 결의를 할 수도 있다는 그런 결론이 도출되는 겁니다. 자, 다음 보실게요. 사안 같은 경우, 사안이 뭐였습니까? 집회를 열었어요. 집회를 열었는데 정족수가 부족했습니다. 이런 정족수가 부족한 경우를 추가로 서면 결의로 추가해가지고 완성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대법원은요, 당초 무효가 된 관련 집회의 의결입니다. 그 후 일부 구분 소유자가 추가 동의로 유효하게 될 수는 없다. 추가로 해서 일부 구분 소유자가 여기서는 서면 결의죠. 이게 서면 결의로 추가한다고 해서 당초의 결의가 유효로 될 수는 없다. 무효인 결의가 유효하게 될 수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대법원 판결이에요. 따라서 관련 집회에서 정족수 부족으로 부결된 경우 이후 나머지 부족한 정족수를 추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봤자 무효예요. 이 경우에 다시 관련 집회를 개최해서 정족수 이상을 충족하거나 또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서면 결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서면 결의로 새롭게 다시 80% 이상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사안에서 이게 제가 했던 사건이에요. 동일하게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결국 사안에서 종전 관련 집회의 결의는 부결된 것이고, 이미 끝났어요. 부결된 것이고, 추가로 찬성표를 채워서 유효하게 될 수는 없습니다. 서면 결의 방식으로 하더라도 유효하게 될 수는 없어요. 추가되는 것은 안 돼요. 이 경우에는 새롭게 관련 집회를 개최하거나 또는 서면 결의로 새롭게 결의를 하는 방법을 다시 택하셔야 됩니다. 여기에서요, 이거 있어요. 새롭게 집회를 개최한다는 것, 제가 받은 동의서를 다시 처음부터 다시 받아야 되는가요? 여기에 대해서는요, 사실은 해결책은 있습니다. 판례가 일부 소수지만 이런 경우에 무효로 된 집회, 그리고 정족수 부족으로 무효가 된 집회에서는 그 동의서 또는 의결권을 다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판례가 일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저에게 추가로 문의를 주시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부족한 정족수를 추가해서는 안 된다. 이게 결론입니다. 이상입니다.